코스피가 포르투갈발 악재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낙폭은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특징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전자결제주 오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에 전자결제주의 상승세가 굉장히 돋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최근에 하락세가 가장 가팔랐고 시가총액으로 가장 컸던 KG 인시스의 상승이 어떻게 보면 상승 동력을 좀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연 3일째 바닥에서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 동력의 배경은 일단 기관의 수급에 있겠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KG 인시스 바닥에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계속해서 양호하게 나타났던 그런 관련된 전자결제 주식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류의 주식들이 있는데요. 벤 회사들,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요. 또한 어제는 장 끝나고 공시를 발표한 기업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니텍이라는 기업인데, 이니텍은 모바일 보안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회사를 합병했다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자회사 이니트로 스마트로 홀딩스, 이 회사는 나이스 정보통신과 같은 벤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벤이라는 것은 저희가 신용카드로 이제 상점에서 결제를 할 때 그 결제 시스템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를 벤 회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모바일과 인터넷 관련 결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오프라인 결제와 관련된 이런 결제 관련 주식들인데, 이런 것들이 오늘 가장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오늘은 그중에서 한국 사이버 결제가 가장 강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 한국사이버결제, 다날, KG 모빌리언스 등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현 구간에서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점은요. 지금 왜 전자결제 주식들이 이렇게 움직일까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서는 하반기에 카카오톡이 이제 소액 지급 결제를 시작한다고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톡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카카오톡과 연동이 되면서 게임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죠. 이것 또한 소액 결제 또한 카카오톡이 시작을 한다면 과연 이 파급력이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을지, 이것에 대한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기대감이 시장에서 불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조금 안정적으로 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겠죠. 다음과 카카오톡이 합병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다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카카오로 회사명이 바뀌면서 다음 카카오톡이 소액 결제를 시작하고, 여기에 이슈를 분다면 아무래도 대형주 쪽에서는 다음을 주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비슷한 예로 NHN 엔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사업 목적의 소액 결제를 집어넣기 때문에 네이버 쪽에서도 이 NHN 엔터도 좀 관심 있게 분리 상장한 이후에 거의 지금 반토막이 50% 이상 거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구간부터는 이런 새로운 모멘텀,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런 모멘텀을 NHN 엔터에서 좀 주목을 해볼 그럴 필요가 있겠고,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 대형주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중소형주에서는 지금 수급이 가장 따르고 있는 KG 이니시스, 물론 좋겠지만 휴대폰과 모바일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KG 모빌리언스가 더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된 지금 계속 추세가 살아있는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비상장 자회사로 빠져 있어서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던 이니텍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가총액이 거의 지금 절반, 나이스 정보통신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과거에 이 재무제표를 살펴보신다면 영업이익은 오히려 이니텍이 가지고 있던 이 이니텍 그 자회사가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본다, 연동시켜본다면 이니텍도 지금부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회사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합병을 하면서 모바일 보안이라는 기존의 저희 개인정보의 그런 그 보안의 그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존에 하고 있던 아이템과 그다음에 그런 비상장 자회사, 이 벤에 관련된 이 회사가 합병이 되면서 이 같은 두 가지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니텍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약세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 장세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살펴본다면 지금 지수가 최근에 이제 520선에서 550선대
거의 560선까지 상승을 했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기울기, 5일선의 기울기가 좀 주춤해지고 있고, 물론 지금 200일선, 121선이 우상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60일선이 지금 이제 우상향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5일선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이격을 좁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과열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수급 역시 오늘은 기관 외국인이 동시 순매수가 나온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대형주 쪽은 실적 시즌에 들어왔고 대외적인 악재 부분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실적 시즌도 그렇게 그 전망이 좋지가 않죠. 그런 데 있어서 최근에 경기 관련 민감주들이 돌아가면서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하반기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과 그다음에 이 제2기 그 경제 내각의 경기 부양 가능성,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지금 다시 남유럽권의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말로만 이제 입으로만 했던 드라기 총재의 그런 양적 완화의 정책들, 실질적인 정책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로화 약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유로화 트레이드가 발생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 지금 대형주는 오히려 지금 많이 빠지는 경기 관련 민감 주식들은 지금부터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중소형주에서 계속적인 모멘텀이 살아있는 이런 쪽 주식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중소형주 중에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식은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가장 핫한 그런 섹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결제 섹터, 모바일 게임 sek터,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등등이 이렇게 또 화장품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이런 섹터들이 최근에 강한 그런 모멘텀을 보이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결제 관련은 하반기에 카카오톡의 소액 결제 시장 진출이라는 큰 모멘텀이 살아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은 계속해서 실적에 받쳐준다는 그런 점, 화장품은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죠. 이런 것들의 모멘텀은 금방 꺾일 모멘텀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이셔야 되고요. 반면에 IT 부품 주식도 최근에 바닥에서 낙폭과대해서 올라오는 것들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그런 투자 전략 병행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팀장이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경기 민감주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는 게 조금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중소형 중에서는 결제 관련주, 모바일 게임주 또 중국 모멘텀이 있는 화장품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뉴스룸에서는 어떤 얘기 오가는지 살펴보고요. 오프 더 레코드 코너 이어집니다.